에, 현 국가대표였던 홍성찬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청에서 장학사를 한 자리에서 무려 10년을 한 사람 아마 제가 기네스 국감일 것입니다. 체육장학사를 무려 10년이나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장학사가 되기 전에 저는 테니스 감독을 참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테니스 선수 출신이 아니니까 그런 이제 주무 같은 그런 감독을 체육교사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전 성격상 선수들이 잘하게 하는 거를 해야지 그냥 사무만 보고 뭐 물건이나 사주고 하는 거나 하는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적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코치들을 6명이나 제가 데리고 있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을 다 알았고, 근데 뭔가 부족한 걸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세계적인 코치들의 코치법을 배우는 게 제일 좋겠다. 괜히 국내에서 국내에선 전적을 세우지 못하니까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전혀 게임이 안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방식으로 세계적인 코치들이 하는 테니스 지도 이론을 좀 배워보자 해가지고 그거를 특히 잡지에다가 기고하려면 정말 좋은 내용 아니면 안 받아주잖아요. 그 잡지에서. 그 세계적인 코치들이 하는 월드 테니스, 모던 테니스, 테니스 월드 이런 4개인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테니스가 가장 인기 좋은 운동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잡지들을 몇 년치를 구해가지고 그 중요한 부분만 다 골라서 그걸 다 발췌해가지고 줄여서 핵심만 정리해가지고 2시간 분량으로 만들어서 녹음을 했어요. 백뮤직을 깔아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하기 전에는 명확한 명코치가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렇게 무려 3년이나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해보니 테니스는 서브 잘 놓고 포핸드만 잘 치면 된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다른 건 다 비슷하고 거기다가 그건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을 찾아낸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릴 때 늦게 테니스를 해서는 절대로 잘하는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좀 잘하는 선수들, 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스카우트했어요. 아주 학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열정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 선수를 스카우트해가지고 정말 굉장한 많은 훈련을 시켰어요. 그 세계적인 코치가 가르쳐준 방식과 제가 테니스의 개념을 완전히 파악한 방식으로 그 선수들은 선생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아무 의미도 모르고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로 키우겠다는 각오를 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미친 사람 같았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저는 미친 사람 같이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80% 이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80%가 얼마인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제 자식이 셋이나 있었는데 제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지 못하고 그 선수들한테는 정말 많은 정성을 들였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장학사가 돼가지고 장학사로 근무하는 중에 제 집사람이 식당을 했는데 아주 잘 되는 식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키가 작은 아빠하고 키가 작은 애가 라켓을 둘러매고 우리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좀 안 돼 보이더라고요. 너무 좀 안 돼. 그래서 그 아빠는 동네 후배니까 내가 장학사 하는 누군데 너는 아느냐? 그랬더니 누구누구 키운 아주 훌륭한 지도 잘하는 걸 얘기 들어서 알고 있다. 그렇게 돼야만 또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코치 선생님이 하는 거는 전혀 관여하지 말고 거기 가보지도 말고 애가 집에 오거나 다 운동이 끝난 다음에 당신이 데리고서 운동을 시켜라. 백보드를 많이 치는 게 좋겠다.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한 방식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아빠가 되도록 볼을 대주면서 볼도 같이 쳐주면서 하여튼 이것만 잊지 말아라. 많이 치면 잘 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참 강조를 몇 번을 만나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근무를 하고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를 딱 했는데 딱 받아보는 그 친구야. 갑자기 뜬금없이 우승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1등 했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놈이 강원도에서 1등한 거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자랑할 이게 바쁜 사람한테 말이야 2등 전화나 한다고. 그럼 어디서 우승했냐 그랬더니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어요 그러더라고. 그 나중에 듣고 보니까요, 정현이가 1년 선배예요. 홍성찬이보다 1년 선배예요. 정현이, 얘가 5학년 때 정현이는 6학년인데 서로 비슷했대요. 이겼다 졌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실력이 그대로 국가대표가 되는 거죠. 아니 뭐 못하던 선수가 갑자기 확 올라간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게 과학을 알아야 돼요. 가능력 체감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능력 체감 법칙이 뭐냐? 나이가 5살에 시작한 사람이 100%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면 7살에 시작하면 95%로 줄어들어요. 아무리 해도 95% 이상 못 따라간다는 거죠. 만약에 9살에 한다. 그러면 90%밖에 못 따라가요. 다음에 11살에, 10살에 한다. 그러면 85%밖에 못 따라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 있죠. 우리가 아마추어들이 이제 배드민턴 배우러 가요. 열심히 배워. 코치 아주 최상의 코치한테 배워. 그런다고 코치조하고 게임이 되나요? 그래서 코치조들은 코치조들끼리 게임하고 아마추어조들은 아무리 잘해도 아마추어조들은 아마추어하고 게임을 해요. 도저히 이 갭은 도저히. 그래서 60%의 원리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뭐냐? 30살 넘은 상태에서 게임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해도 60% 이상 도달할 수 없다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운동만 그런가요? 사실 공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교육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장학사일 때, 교육연구사일 때 1년 동안 교육연구사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게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엄마가 어떻게 애를 교육시켰는가. 그래서 전국에 공부 잘한다, 저 소문난 게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버드 대학 보냈다든지 전국에서 1등을 했다든지 수능 만점을 맞았다든지 이런 학부모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교육연구사니까 굉장히 유리하더라고요. 저희 교육연구사 누구누구입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선생님들한테 다 부탁해가지고 학부모들하고 연락하게끔 만들어서 전화를 해서 그거 책으로 쓰겠다라는 허락까지 받고 받아 적으면서 그걸 조사한 바가 있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린 시절에 얼마나 얘를 세뇌 교육시키듯이 세뇌, 공부하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성공이 나오고 예쁜 배우자를 만나고 돈도 많이 벌고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걸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듯이 얘기한 애들만 공부해요. 공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공부하게끔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그거에 성공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성찬 선수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시켰기 때문에 잘하게 되고 결국은 국가대표가 되고 전국 랭킹 1위가 되고 뭐 대회 나가서도 꽤 많은 전적을 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선수한테 못 가르친 게 한 가지 있어요. 저는 그 친구가 볼 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은 현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나 그저 뭐 그 친구가 20살 훨씬 넘어가지고 국가대표였을 때 그런 거나 조금 봤죠. 부족한 점은 바로 저같이 세계적인 코치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다 개념을 파악하고 닉 볼리텔이라는 세계적인 코치가 한국에 왔을 때 그 내용을 다 전수받아가지고 완벽하게 열정을 장착한 제가 직접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형 테니스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선수는
스트로크는 완벽해요. 세계에서 스트로크가 완벽한 선수들은 허다하게 많아요.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뭐 미스터 트롯 같은 데 보면 그 장윤정 마스터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피라미드 같다고. 잘하는 사람,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노래를 잘해. 노래를 누구나 잘해. 그런데 요만큼이야. 딱 요만큼밖에 못 가는 사람들이야. 그게 뭐냐? 너무나 평범하다는 거죠. 특징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노래 뭐 목소리가 아주 뛰어나다거나, 그죠? 리듬감이 너무나 뛰어나다거나 하여튼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또는 감정 조절을 잘한다든지 밀당을 너무나 잘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평범하게 노래 잘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그 바로 테니스도 그렇습니다. 아주 실수 없이 스트로크만 잘 친다 해가지고 세계의 병은 절대로 뚫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한 번 때리면 도저히 받지 못하는 그런 강타가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 판국이잖아요. 그걸 가르치지 못하는 게 좀 너무나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랬으면 아마 좀 더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 아들이 공고기획과 선생님인데요. 뭐 어디로 멀리 목포까지 그 친구 결혼식에 참가하면서 그 차를 같이 타고 간 사람들이 테니스를 즐긴대요. 그래서 오늘 아빠 옛날에 홍성찬 선수에 대해서 뭐 얘기했는데 뭐 그 얘기 좀 다시 해줘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 생각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노인대학에서 강연할 때 왜 그 얘기 아시죠? 거기서 강연을 하고 홍정차 선수를 이렇게 내가 가르쳤다 그랬더니 그러고는 밥을 먹으러 그 식당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몸빼이 주머니 안에서 돈을 27,000원을 꺼내서 선생님 음료수 사드셔요 그러는 거야. 그 내가 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 할머니가 주시는데 제가 홍성찬이 할미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할아버지까지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